영국과 한국으로 가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 통신 시작합니다. 먼저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이건 축구 전문 기자도 연결합니다. 이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자 이건 기자,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드디어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첫 패배를 토트넘이 당했습니다. 그 현장에도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화요일 새벽에 열린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1대4로 대패했습니다. 리그 8승 2무 무패 행진 달리던 토트넘이 리그에서 첫 패배를 당했고요. 손흥민 선수 풀타임 뛰었는데 전반 13분 정도 이제 골을 넣었는데 VAR로 옵사이드 판정이 남사 취소되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뭐 무패 행진이 깨졌다는 거가 굉장히 아쉽긴 한데 사실 언젠가는 한번 겪을 일이었잖아요. 좀 더 이 무패 행진이 길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뭐 바람은 있었지만.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뭐 무패 우승이라는 거는 정말 아주 드문 일이고 네. 토트넘 전력으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은 질 일이었는데 사실 그 패배의 형태, 패배의 후폭풍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한 경기 졌으면 괜찮은데 이 경기에서 퇴장 2명, 부상 2명, 최소 4명의 전력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후 경기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 경기 패배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몇 경기 동안 전력 손실이 생겼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겠죠. 우리가 이제 스포츠 리그에서 간혹 보거든요. 막 미친 듯이 연승을 해다가다 갑자기 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없잖아 덜어 있습니다만 이런 거에 좀 핑계거리가 되지 않을까, 좀 그 단초를 마련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경기를 되짚어 보면은 손흥민 선수는 그런 악재 속에서도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90분 풀타임 뛰면서 팀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계속 이끌어 나가면서 특히나 선수 2명이 퇴장당한, 그러니까 9명이 싸운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 다른 8명의 이제 선수가 함께 첼시에 대항을 했고요. 막판에 이제 경기 막판에 1대2로 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슈팅이 상대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더더욱 아쉬움을 남겼던,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손흥민 선수는 중과 부작 어쩔 수 없었던 경기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경기 후에 또 직접 만나보셨죠?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믹스존에서 만나봤는데요. 이 패배했지만 많은 것을 배운 경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뭐 사실은 뭐 결과로 따지고 보면 뭐 대패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패배를 통해서 또 선수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올 시즌에 들어서 첫 패배인데 사실 뭐 공정한 상황에서의 패배는 아니었지만 공정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실수한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어려운 경기였고 어떤 경기보다 힘들었던 경기였던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까지나 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경기로 인해서 저희가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분명히 뭐 캡틴으로서 또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서 좀 아쉬움이 많았겠지만 또 이 와중에서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또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하는 면이 진짜 좀 손흥민 선수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결 같은 경우에는 또 옛 은사죠. 포체티노 감독과의 만남도 눈길을 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를 사실은 정상 직전까지 그 정상을 찍은 적은 없기 때문에 뭐 거의 구단 역사상 가장 높은 곳까지 뭐 올려놓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과거에 우승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유럽 최상위권에서 경쟁할 정도의 팀을 만든 적은 거의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포체티노 감독 있을 때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2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 하면서 트로피는 없었지만 이제 최고 경쟁력을 갖춘 팀으로 올라섰었는데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애제자로 있었고 뭐 해리케인, 에릭센 등이 있었죠. 그 포체티노가 첼시 감독으로서 재회를 했고요. 포체티노 감독은 현지에서 토트넘과 첼시에 대한 좀 짓궂은 질문이 나오니까 뭐 토트넘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지만 지금은 첼시만 사랑한다 이렇게 탈압박을 잘하는 그런 답변으로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뭐 짚어주셨지만 이번 패배보다는 앞날이 더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퇴장과 부상으로 전력 손실이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공격 축구를 하는 토트넘의 경기 운영이 박수를 많이 받긴 했어요. 네. 하지만 그 와중에 너무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연달아 퇴장당하고 부상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좀 핵심 중에 핵심들이 많이 빠졌다는 게 좀 아쉽고, 특히 이번 시즌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끈 주역들의 중에서 영입생들이 있거든요.
핵심 영입생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수 우도기와 판더펜, 미드필더 매디슨 네. 최소한 이 셋이 다음 경기 정도는 다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우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메디슨과 판더벤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건 기자, 이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들어온 이야기가 있나요? 아직까지 확실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판더벤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 부위를 다쳤기 때문에 최소한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매디슨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발목 쪽에 좀 충격이 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이곳 시간으로 내일 다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정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자, 토트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는 다음 상대, 우리 황희찬 선수가 있는 울버햄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9시 30분 딱 좋은 시간에 시간도 좋네요. 네, 코리안 더비가 뭐 데이트나 가족과의 시간 보내고 네. 집에 와서 딱 보면 되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 열리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맞대결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선수가 모두 기세가 좋다는 거, 이 점에서 많은 기대를 하게 하고요.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5일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한 경기에서 시즌 2호 도움을 기록하면서 무려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행진을 달렸어요. 네. 팀 울버햄턴은 1대2로 졌고 현재 14위에 그쳐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토트넘이 또 수비 공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뭐 황희찬 개인만 놓고 본다면 토트넘 같은 상위권 팀을 상대로 또 득점을 올릴 그럴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도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에서 양 선수가 딱 2골씩만 서로, 그래서 한 4대3으로 토트넘이 이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만, 뭐 이제 경기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근데 그 방금 김정윤 기자가 이야기했다시피 황희찬 선수가 이번 경기만큼은 진짜 토트넘과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황희찬 선수 지금 시즌 7골 2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8골 1도움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펼칠 그 화력 싸움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황희찬 선수도 이번에 펼쳐질 코리안 더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황희찬 선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많이 기대하시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뭐 코리안 더비 이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중요한 또 홈 경기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있고, 또 흥민이 형하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이 만난 게 정말 오래전 일이잖아요. 저랑 흥민이 형 전에. 그래서 팬분들한테 조금 더 특별할 것 같고, 또 흥민이 형도 너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도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어서 아마 팬분들이 더 기대해 주실 거라고 믿고, 흥민이 형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기대에 부응하는 또 경기력을 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아까 뭐 제가 농담처럼 2골 말씀드렸지만 두 선수 중에 한 사람은 꼭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묘하게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 두 선수 지금 현재 기세가 굉장히 좋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A매치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 코리안 더비인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수치로만 봐도 두 선수 모두 득점과 도움 양면에서 굉장히 좋은 스탯을 보여주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9월에 이어서 10월까지 토트넘 이달의 골을 2달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토트넘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한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의 패스를 논스톱으로 연결한 슛을 이제 팀 팬들이 이달 최고의 골로 선정을 해줬고요.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 팀을 넘어서 프리미어리그 전체 10월 최고 명장면의 후보로 올랐어요. 네. 황희찬 선수가 뉴캐슬을 상대할 때 황희찬의 특기인 그 접기, 이제 슛을 하는 척하면서 급격히 방향을 꺾어서 상대 수비수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그리고 슛을 하는 그런 명장면을 보여줬는데 이 골이 이제 10월 최고의 골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 9시, 토요일 9시 반이라고 하셨나요? 네. 이번 주말 저녁에 일단 할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우리 두 선수의 대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경기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건 기자, 경기 끝나고 그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인종차별적인 몸짓을 취한 영국 축구 팬이 3년간 모든 축구 경기 관람 금지 처분을 받았다면서요? 네, 지난 5월에 열렸던 그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 토트넘 홈에서 열렸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당시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1대0을 앞서서 후반 44분에 교체아웃 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팬들 좌석을 지나갔는데, 그 원정 팬들 중에 한 명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이 양손으로 자신의 눈을 찢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 아시아인을 향한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졌고 경찰 수사를 해서 법원은 벌금형 그리고 이제 사회봉사를 명령을 했는데 여기에 검찰이 죄질이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에서 3년간 경기장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대로 된 그런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뭐 당연히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은 굉장히 커다란 징벌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뭐 축구장이라는 곳이 좀 잘 흥분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이 프리미어리그가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눈을 찌는 행위 같은 것을 우리는 친근함의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강한 제재를 통해서 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처벌받는 잘못된 행위다라는 것을 이제 못 박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가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처벌을 받아야죠. 내가 친근하지 않은데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세계적인 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그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커다란 리그이기 때문에 이런 관객들의 수준도 함께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대표팀 합류를 앞둔 상황이라 또 우리나라 유럽파 선수들의 활약 더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했죠. 네, 챔피언스리그 주중 경기에 한국 선수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AC 밀란과의 원정 경기에서 경기를 소화했어요. 선발은 아니었고 후반 조커로 뛰었는데 굉장히 멋진 스스로 창조해낸 슛을 통해서 골대를 맞히면서 진짜 아쉬웠습니다. 네, 아쉽게 득점은 놓쳤고요. 팀은 1대 역전패를 당하면서 죽음의 조약이 아마 좀 할 것 같은데 챔스 16강 진출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김민재 선수는 이제 오늘 새벽에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갈라타사라이와의 홈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 튀르키예 팀인 갈라타사라이 그렇다 보니까 독일에 있는 튀르키예 출신의 사람들이 이 경기장에 몰려들어서 사실상 홈인데 원정 같은 분위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경기장에서 이제 튀르키예어로 대화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김민재 선수 풀타임 소화했고요. 김민재의 동료 중에서 이제 요즘 골을 몰아치고 있는 해리 케인이 2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무려 4전 전승을 달리면서 16강 진출 확정도 아니고 조 1위를 일찌감치 확정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일단 생제르맹 이야기부터 하면은 생제르맹과 AC 밀란 경기를 앞두고서 이강인 선수가 단체 훈련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가지고 혹시 또 부상 아닌가? 이런 기우를 낳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날에 나오는 훈련에서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뭔가 조금 다친 게 아니냐, 경기 못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했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경기에 출전했고 골대까지 때렸습니다. 아무래도 팀 내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소중한 선수다 보니까 부상으로부터의 미리 보호도 하고 체력 안배를 시킨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는 정말 매 경기 점점 더 인상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챔피언스리그도 챔피언스리그인데 앞선 주말 경기, 네. 즉 4일 열린 몽펠리에와의 리그 경기에서 프랑스 리그 데뷔골을 기록했어요. 또한 이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하면서 프랑스 리그왕 11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고 이는 10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 연속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음바페의 뭐랄까요? 충신? 음바페의 신복으로서 날개. 네, 예. 파리 생제르맹의 주전 멤버로 등극해 가고 있는 이강인의 모습입니다. 네. 아까 김종현 기자가 짚어주신 부분인데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에서 그 죽음의 조에 속했다고 하더니 살아남기 힘들 수도 있나요? 지금 이 파리 생제르맹이 속한 F조 상당히 치열합니다. 보통 이제 조별리그 4차전 정도면 16강 진출팀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이 조만큼은 상당히 빡빡한 게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조 1인데 승점 7점입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승점 6점, AC 밀란 승점 5점, 뉴캐슬 승점 4점. 그러니까 1위부터 4위까지가 승점 3점 차에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확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누가 살아남고 누가 떨어질지 이것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팽팽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도 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풀타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긴 하거든요. 팀 내에 파트너 수비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심지어 김민재 옆에서 뛰는 다른 수비수 우파메카노는 부상에서 조기 복귀했기 때문에 60분마다 빠지고 있어요. 김민재는 경기의 3분의 1 정도는 전문 센터백은 본인 한 명뿐인 상황에서 미드필더를 옆에 파트너로 두고 뛰어야 하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1362분을 소화했고요. 이게 팀 내에서 출장 시간 2위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뛰어서 피곤하기만 하면 사실 괜찮은데 네. 김민재 선수는 작년 이맘때 근육에 누적된 피로로 인한 부상을 당한 바가 있거든요. 그게 월드컵에서 하필 터졌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도 바이에른 경기를 보면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 60분, 70분 되면은 계속 다리를 만지작거리고 잔디 위에 이제 무릎을 꿇는다든지 다리를 이제 스트레칭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특히 이날 마지막 추가 시간에 내준 실점 같은 경우에는 평소 김민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느린 스피드 때문에 실점을 했어요. 네. 상대 공격수를 못 따라갔거든요. 이걸 보면 확실히 좀 경기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죠.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느 정도는 자리를 확실히 잡았으니까 조일이인 새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예, 더 큰 부상이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다른 유럽파 선수들 소식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하루를 보낸 당신과 함께 마시는 짜릿한 스포츠 한 모금. 매일 저녁 8시 30분 한상원의 스포츠. 네, 영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듣고 계십니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영국에 있는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기자, 그 챔피언스리그의 모습을 보인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셀틱에서 뛰고 있는 오영규, 양현준 선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조별리그 4차전 원정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두 선수 이제 후반 들어서 교체 투입을 날 이제 했는데요. 양 두 선수 상당히 열심히 했지만 팀은 0대6으로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츠르베나 지베지다에서 뛰고 있는 황인범 선수는 라이프치히와의 홈 경기에서 풀타임 활약을 했습니다만 1대2로 졌고요. 이 경기에서 사실 지베지다 같은 경우에는 황인범 선수만 축구를 하더라라는 만큼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네요. 다른 유럽파들의 근황은 어떤가요? 네, 조규성 선수와 이한범 선수가 있는 덴마크의 미트윌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트윌란이 주말 경기였죠. 지난 6일 덴마크 프로축구 흐비 도블의 원정 경기에서 4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여기 한국 선수들이 2명 다 득점에 기여를 했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팀의 두 번째 골이었던 페널티킥골을 넣었고요. 이로써 컵대회 포함 7골 2도움으로 굉장히 괜찮은 유럽 첫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센터백 이한범 선수는 최근 FC 서울에서 이적한 선수인데 이게 데뷔전이었거든요. 네. 데뷔전 경기 막판에 들어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좀 운이 따랐어요. 그래서 도움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선수들을 이제 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주말 일정 소화할 텐데 아까 토트넘과 울버햄튼은 9시 반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토요일. 다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때부터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9시 반 경기가 끝나면 11시 반이 되겠죠? 네. 11시 반부터 이재성 선수가 있는 마인츠가 다름슈타트와 경기를 하고요. 같은 시간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 하이덴하임과 경기를 하고 슈투가르트의 정우영이 도르트문트와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수 3명이 독일에선 동시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이제 원하는 경기를 골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요. 이게 끝나갈 때쯤인 일요일 새벽 1시에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랭스와의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김정용 기자나 이건 기자나 다 날렸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저한테는 이제 주말 밤이지만 이건 기자한테는 주말 낮인 것이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자, 챔피언스리그 이야기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별리그 4차전까지 치러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16강에 이제 행을 확정지은 팀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조 1위를 확정을 했고 레알 마드리드도 16강을 확정을 했습니다. 17회 연속 네, 성공을 했고요. 레알 소시에다드, 인테르 밀란, 맨시티까지 다 16강 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샤흐타르 원정 경기,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샤흐타르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지면서 이번 라운드 주변에 희생양이 됐습니다. 맨유는 조 최하위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펜하겐을 3대4로 졌는데 경기 초반에 2골을 넣으면서 사실 쉽게 이길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팀 내 간판 스타인 레시퍼드가 상대 발목을 밟으면서 즉결퇴장을 당한 뒤로 경기 흐름을 돌이킬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경기 막판에 역전골을 내주고 이제 3대4로 졌는데 그래서 조 최하위가 됐고요. 다만 아직 이제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같은 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에른이 사전 전승으로 조 선두에서 조 1위를 확정했고요. 나머지 세 팀이 도토리 키즈기입니다. 조 2위, 조 3위,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가 승점 4점, 맨유가 승점 3점.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남은 2경기 결과에 따라서 조 2위를 다투는 바뀔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구도가 됩니다. 그나저나 어쨌거나 맨유에서 맨유가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게 팬들이 바라보는 모습.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최근에 맨유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난번 그 풀럼과의 경기에서도 겨우 이기면서 등등의 이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텐하그 감독을 경질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벌써 새 감독, 훌렌 로페테기 감독을 데리고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제 텐하그를 100%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한번 이렇게 실드를 치는 모습이긴 한데요. 계속 그 메뉴의 그런 부진이 이어진다면 텐하그 감독의 자리도 그렇게 운전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정말 좀 뭔가 반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홀란은 뭐 리그는 물론이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득점할 기세네요. 네, 홀란 선수가 이제 최근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현재 4골을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득점 1위는 아니고 3위, 공동 3위에 해당하는데요. 현재 득점 선두는 5골을 넣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회이룬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모라타입니다. 근데 이제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을 하려면 중요한 게 경기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팀이 뭐 최소한 8강, 4강 가야 되고 결승까지 가면 더 좋겠죠. 그래야 이제 득점할 기회가 많아지는 건데 맨시티는 또 우승 후보 1순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맨유나 아틀레티코보다는 이제 맨시티 선수가 득점할 가능성이 높기 마련이고요. 다만 회이룬과 모라타 중에서 모라타는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스페인 대표팀 공격수인 모라타가 원래 다 잘하는데 결정력만 좀 아쉽다 이런 선수였거든요. 네. 이번 시즌 결정력이 굉장히 올라가서 스페인 대표팀, 스페인 라리가, 챔피언스리그 가리지 않고 골을 몰아치고 있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그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제 각 리그가 한 10경기 이상 치른 상황이니까 전체 흐름도 짚어볼직합니다. 먼저 프리미어리그 순위부터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건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프리미어리그 특히 상위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제 토트넘이 지면서 2위로 떨어졌는데요.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승점 27점으로 1위, 토트넘이 승점 26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2위를 리버풀, 아스널, 아스톤 빌라 24, 22점으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계속 경기가 진행될수록 선두권 경쟁이 더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있는 분데스리가는 어떤가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바이에른 뮌헨이 1위가 아니다라는 그러게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이에른이 부진한가? 그건 아니고요. 바이에른 뮌헨의 성적은 8승 2무, 무패 행진 중이고 뭐 최다 득점, 최소 실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쟁팀인 레버쿠젠이 9승 1무로 이야. 정말 이제 비상식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기 네. 때문에 바이에른이 2위인 겁니다. 그 뒤로 정우영 선수가 소속돼 있는 슈투트가르트가 시즌 초반에는 1위를 달리다가 좀 돌풍이 좀 주춤해서 3위에 올라 있고요. 그 뒤로 분데스리가에서 익숙한 강호,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가 4위, 5위에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있는 리그앙 그 파리 생제르맹 순위는 어떤가요? 파리 생제르맹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7승 3무 1패 승점 24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팀이 니스입니다. 이 팀이 올 시즌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7승 4무,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보다 이제 패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점 25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3위는 모나코, 4위가 랭스, 5위가 릴, 이런 순으로 리그앙 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라리가 순위도 알려주시죠. 네, 여기야말로 이변의 팀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지로나라는 지로나요? 팀이 1위예요. 네. 지로나는 좀 소규모 구단이고 원래 오랫동안 하부리가 있던 팀인데 맨체스터 시티 등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자본의 지원을 받는 그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맨시티 선수를 좀 싸게 임대할 수 있어서 근데 그래도 맨시티에서 임대해온 거지 맨시티 주전급을 데려온 건 아니니까 원래 우승권 전력이라고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지금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무려 10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고 그 한 번 진 것도 레알 마드리드에 졌습니다. 네. 지금 뭐 이 팀이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 뒤로 당연히 레알,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순서로 늘어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럽 리그가 아주 재밌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해축 통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